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6월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이달 중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회를 열 계획이며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알려진 강선 핵단지에서 핵탄두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건물의 확장 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다시 맡은 한국의 유엔 주재 황중국 대사가 6월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달 중순에 공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firmly believe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not neglect the latent risks that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DPRK pose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gainst this backdrop, during our presidency, we intend to hold an open briefing meeting as the Council did in August last year. 황 대사는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의 진전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시 유엔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days, and over the last several days alone, North Korea engaged in the provocations, major provocations, including multipl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s and also military reconnaissance tests, and sending bizarre balloons filled with trash, and so on. And we respond firmly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including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we participated last week. And we stand ready to convene a meeting. 황 대사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해 북한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핵 프로그램 동향을 지적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과 일치하는 간헐적 냉각수 배출과 온수 배출이 관찰됐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에 대한 지속적인 징후도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변화 징후는 없지만 추가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성명에서 강선 핵단지 본관의 부속 건물 공사가 완료돼 사용 가능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 단지는 영변 원심분리 농축시설과 인프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곳이 우라늄 농축시설임을 시사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에 이용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의해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역겨운 전술이라며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역겨운 전술이며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So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만이 아니라 풍선에 쓰레기를 매달아 이웃 나라로 보내는 어떤 나라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 260여 개를 한국으로 보냈으며 이 일에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임팩트 포럼 대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러시아 지원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invaded unprovoked into a neighboring country. There is some support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ran providing capabilities as well as North Korea. And then we have violent extremists that continue to operate around the world. And so when you think about all that, it does make the world more complex. 브라운 합참의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지난 몇 년간 동맹 파트너들 간의 대화가 늘어났다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서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복잡해졌을 때 동맹과 파트너 관계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토론에서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뿐 아니라 북한 등 잠재적 위협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also looking around the corner to the crises that could come, the potential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potential for mass casualty terrorist event in Europe, the United States, or somewhere else.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AI,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가치에 기반의 국제기구와 파트너 등과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번 여름부터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로운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보다 최적화하는 등 3국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현안들을 협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면서 새로운 미한일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훈련은 프리덤 엣지로 명명됐으며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 미한일 3국이 올해 여름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미한일 도상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고위급 협의와 정보 공유, 3자 훈련과 국방 교류 협력 등 미한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명은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가동 등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에 대해서도 평가했으며 효과적인 도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3국이 연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보다 최적화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3국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불법 환적,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 해상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 등에 대항하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은 별도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 억제, 연합 방위 태세,
영내 안보와 방산 분야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전날인 1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 2018년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른바 초계기 갈등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양측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EU가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을 계속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갱신한 EU 항공 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안전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역내 운항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고려항공의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는 운항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EU 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입니다. EU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안전기준을 토대로 1년에 2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 국적항공기는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독자 제재로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영내에서 이착륙할 수 없어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 라진항의 석탄 선적 부두에서 또다시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넷 랩스가 촬영한 지난 2일자 위성 사진에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북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17일엔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발견된 선박은 이곳에서 다량의 석탄이 발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선박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선박 두 척 모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는 등 불투명한 운항을 하고 있어 그 경위가 주목됩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골재 운반선이 일주일 가까이 중국 영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북한의 동산 2호는 현지 시각 4일 오전 3시 현재 중국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동산 2호가 위치한 곳은 육지에서 약 17km에 불과해 중국 바다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앞서 BOA는 마린 트래픽 지도를 토대로 동산 2호가 지난 29일부터 이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으며 현재까지 동산 2호의 중국 영해 진입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한일 또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한일 중 정상회의 때 이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 인권 행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귀환 염원을 상징하는 새송이 물망초 배지를 단 것에 대해 앞으로도 조 장관은 관련 주요 행사에 물망초 배지를 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뒤 공개 서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요들이 일본 정부처럼 이 배지를 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가슴에 달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 연방정부 헌법 제정 이후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국가재건운동 모레나 소속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58.3에서 60.7%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득표는 멕시코 민주주의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며 우파 야당연합 소속 소치틀 갈베스 후보는 26.6에서 28.6%의 득표율로 2위에 그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셰인바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에게 정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멕시코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저성장, 국민복지 증대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달 중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촉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완전한 조화 속에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이 평화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에 이어 3일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힌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다고 현지 언론들과 AP,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연합, 유럽의회,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 70여 개국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ABC 뉴스와 입소스가 3일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50%가 유죄 판결이 옳다고 답했고 옳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머물렀습니다. 또 유죄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는데 특히 민주당 지지자 83%는 유죄 판결이 옳으며 7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유죄 판결이 옳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대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도 출마할 수 있으며 실형을 받아 수감돼도 옥중 출마가 가능합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1%로 지난 3월 같은 기관의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호감도는 32%로 3월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와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정브리핑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 기업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하고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한국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